16명으로 누굴 끌어내나. 현재 이걸로 다투는 중이다. 자, 일단 16명은 누구냐면은 이 707 김현태 단장이 국회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갔어. 자, 그 장면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이 좌파 패널들이 방송에서 말만 자기들이 이 논리에 밀리면은 무조건 꺼내는 게 그 장면입니다.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그런데 그때 김현태 단장은 그 유리창 깬 것이 국회를 장악하러 가서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포고령에 따라서 계엄의 그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걸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들어간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 16명으로 그때 그 안에 국회에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가반수가 훨씬 넘었죠. 가반수가 150명인데, 그걸 나중에 다 들어오면 국회의원 300명인데, 150명이든 300명이든 16명이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은 바로 국헌문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해제하는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 병력을 투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제 국헌문란. 그래서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헌재에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보 같은 것들, 또 찌라시, 소위 말하는 정권과의 사실 정보지, 이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헌재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도 내용도 제각각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가 과연 이 완전 100%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어쨌든 지금 다양하게 나오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들은 것, 아는 것, 보도 내용, 심지어 뭐 신뢰성, 그 찌라시 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평의가 열리고 있는데 쟁점은 한 5개 내지 6개 정도 된다. 지금 5개 쟁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평의에서 이 쟁점별로 소위 말하는 인용팀, 기각팀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때 4대4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시킬 때 4대4. 자, 그래서 인용팀과 기각팀이 이 쟁점별로 여전히 평의 단계에서 치열하게 맞서 있다. 평의가 끝나야지, 이게 넘어가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지 이 평결 단계로 가는데, 선고를 할 것인지 각하를 할 것인지, 선고를 하면은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다. 자, 뭐 일부 언론을 보면은 쟁점별로 사실관계가 뭐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견 수렴이 전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래서 아직까지 원래 지난주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도 이제 물 건너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윤석열 좌파 재판관 중에서 실력파라고 하는 사람은 정계선이 있죠. 어떤 뭐 커리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직전에 어쨌든 이 서부지방법원장 했죠. 영장 소평을 했던. 그리고 좀 우파 쪽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법리 싸움이 여전히 치열하다. 최전선에서 맞서 있다. 그 뒤에 정계선 뒤에는 문형배가 있고, 문형배가 있지만은 이제 재판장이죠. 재판장이라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정계선이 나서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정영식 주심재판관이 있지만, 주심재판관이 물론 주심재판관이 이제 평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복형 재판관이 전사로 나서서 정계선과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평의가 다 끝나야지 평결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헌법연구관들, 뭐 TF를 만들었다고 하죠. 헌법연구관이 한 60명 정도 있고 TF 한 10몇 명 있는데 헌법연구관들도 깜깜이고 지금 현재로서 잘 모르고 헌법재판관 당사자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7명의 이야기를 계속 듣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분위기 같으면은 기각되겠는데 뭐 저쪽 한쪽에서는 뭐 인용되겠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것은 각하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각자 저 사람은 저걸 생각을 하는구나 까지는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는데 언제 선고를 할지는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모른다 사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이게 평의 단계에서 결론이 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것은 이번 주부터 계속 나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레 이것은 물 건너갔다 일단 전격적으로 하면은 이건 상당히 정말 여론의 역풍을 맞습니다. 전격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쟁점 정리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3말 4초. 3말인데 3월 26일 이재명의 2심 선고 이후에부터 4월 18일이 문영배하고 이미선 둘이 퇴임합니다. 퇴임하면은 문영배와 이미선은 대통령 추천 목이죠. 문재인이 추천을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가면은 대통령 추천 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권한 대행이 합니다. 그때까지 가면은 이 권한 대행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때까지 가면은 그런데 권한 대행이 추천권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다시 6인 체제가 돼버리죠. 그 안에 뭐 만약 들어가니 마느냐 하지만 그건 또 별개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오는 3월 26일 이후 4월 18일 이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3말 4초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로 빨리 선고가 될 수가 없다. 쟁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다각도로 전해지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영배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 뭐냐? 자기가 나가기 전 그리고 이재명의 1심 선고 후에. 자, 왜 문영배가 이재명의 1심 선고 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정치적 상상력을 더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문영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문재인이 추천을 해서 문재인이 발탁한 인물입니다. 문영배는 원래 향판 출신이죠. 향판. 주로 한 지역에서 계속 판사 생활을 하는. 문영배는 주로 부산, 경남 쪽에서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부산이 정치적 텃밭이죠. 그걸 문재인 친문 중에 부산파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같이 이제 좌파 계열이니까 문재인의 눈에 들어서 발탁을 해서 면밀하게 따지면은 문영배가 뭐 이재명과 연선 동기고 좌파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런 것 인연도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출세를 시켜준 헌법재판소장 어제 제가 월급 말씀드렸죠. 월급이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리고 별로 뭐 일이 없는지 무슨 뭐 맨날 독후감 쓰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월급을 1,000만 원 넘겨주는 그런 자리 명예직이죠. 명예롭죠. 거기에 앉혀준 사람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인데 그렇다면은 이 선거를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무리수를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혼자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문영배가 그렇게 시도를 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 날짜를 거기다가 맞춰줘서 그 앞에 할 이유가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일방 드라이버를 막 걸 때는 그것까지 다 이야기가 됐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자기가 현재 소장 권한 대행고 재판장인데 자기에게 가장 큰 책임이죠.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어서 그 날짜, 그 이재명의 스케줄에 지금 맞출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 4월 18일 자기 퇴임하는 이전 이렇게 이 날짜를 낙점했다. 물론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소장 권한 대행이니까 나중에 캐스팅 보트를 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가장 핵심은 문영배가 이재명과는 손절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전에 이 내란 혐의를 그 심리 대상에서 빼고 이렇게 할 때는 내통을 한 게 맞지만은 거의 확실하지만은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뉴데일리가 단독 인터뷰를 하나 실었는데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 방송에 요즘 자주 나오죠. KBS나 이런 데 자주 출연을 하는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차진아 교수의 분석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고 또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제 핵심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면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헌재가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은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숙고를 거듭하고 있죠. 그것은 졸속 재판이 몰고 온 결과다. 졸속 재판.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지금 변론 기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차까지 했는데 11차에 마무리하고 또 정인들 신문 시간도 제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정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이런 졸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 막혀버렸다. 그냥 지기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대형 변수가 없었으면은 그대로 쭉 가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 대형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딱 가로막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론까지 다 나와 있다면 선고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상 사생활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벌써 선고하고 다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은 결론은커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의 단계에서 딱 막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 분석을 이 차진아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결정문에서 사건의 개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첫 단추조차도 제대로 지금 안 끼워져서 첫 단추가 끼워져야지 계속 쭉 결정문까지 막 쳐내려가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재판 절차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증거조사 절차 문제, 증거조사. 그때 조지호 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차단을 하라고 뭐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것을 부인을 하고 있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기 나와서는 그 헌재 변론에 나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했던 진술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때 2020년 문재인 때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 일반 재판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채택을 못하도록 증거를 채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아마 헌재에서도 이렇게 다 다뤄지고 있을 텐데, 이 비상경험 당시에 끌어내라, 의원들이라고 치고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간 인원이 김형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해서 계엄군 16명,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 16명이죠. 16명인데 뭘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죠. 국헌문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정황도 다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은 딱 이게 대표적인 거랍니다. 16명의 707 특임단 소속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건데 이 인원 가지고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이야기까지 또 누가 했죠. 4명이 들어가서 1명씩을 끌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면은 16명이 들어가면은 4명씩이 가면 끌고 나오려면은 4명 정도 끌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곽종건 지금 협박받고 해요받은 그런 의혹들도 다 불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신속히 해치우려고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게 딱 걸려버렸다. 절차적 정의, 정당성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교통체증에 걸린 것처럼 그대로 딱 멈춰서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2심 선고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